그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온라인 신청 안내. 네. 그다음 평가 체계가 가장 크게 변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새롭게 바뀐 2019년 중기부 연구개발 과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사업계획서는 말이죠. 첫 장, 첫 문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명확하게 개발할 기술의 개념을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쓰란 말이 아니에요. 최대한 간결하게 개조식 또는 명사형으로 문장이 길어지고 여러 줄로 늘어지면 읽는 사람이 첫 장에 개발 내용을 다 이해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술의 개념과 개발이 왜 필요한지 정도만 충분히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뭉뚱그려서 여러 문장을 연결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개발하려는 기술을 특성별로 쪼개서 각각 두세 줄로 명료하게 명사형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구성도 같은 도면을 삽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도면은요, 기존에 있는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삽입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PPT를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만든 도면을 쓰는 게 좋습니다. PP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지고 아래와 한글에다 어떻게 삽입해야 돼요? 다음은 성능지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 다른 데에는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비교 대상은 있었어요. 블랙베리 폰이라든지 PDA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비교 대상이 세계 최초다. 독자 기술이다. 우리만 알고. 올해부터는 공인시험평가기관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기본은 공인시험기관입니다. 자체평가를 할 때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평가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객관적인 시험 방법과 규격 등을 자세하게 명시해 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능지표를 삼을 것이냐?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기존의 기술하고 어떻게 다른지 더 나은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표를 성능지표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기술을 구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관한 지표를 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능 지표에 넣는 항목들은 하드웨어일 경우에는 작동 성능에 관련된 지표들, 속도라든지 통신거리, 감도, 정확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고요. 소프트웨어면 처리 속도, 정확도, 신뢰도, 안정성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은 기술 개발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기술 개발 필요성 적을 때 말이죠. 그냥 이 기술은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필요하면 당신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당신의 자금으로 개발하지. 왜 귀한 국민들 세금으로 반드시 기술 개발 필요성을 적을 때는 기술의 트렌드를 명시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사회적인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수출도 할 수 있고 신규 인력도 창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도 돈과 시간 그리고 여러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과제를 통해 수행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호소하는 게 좋아요. 기술 차별성 부분입니다. 기존의 유사한 목적의 다른 기술과 비교해서 도표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림 없이 글만 가득 채워서 작성하면 보는 사람도 읽느라고 너무 힘들고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노안 때문에 멀리 볼 수밖에. 그리고 기술 개발 내용을 적을 때는 분야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각 단위별로 개발되는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기술 개발을 딱딱 나눠가지고 단위별로 적어주면 어떻게 개발하는지, 무엇을 개발하는지를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구성도라든지 플로우 차트라든지 시스템 구성도라든지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글이 너무 빡빡하고 읽다 보면은 뒷줄이 어딘지 모르고 가까이 봐도 안 보이고 멀리 봐도 안 보이고 아이고 이놈의 노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바뀌는 사업계획서 양측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사업성과 기술성을 나누어서 기입한다는 겁니다. 사업성을 쓸 때는 사업화 목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전 사업계획서 양식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개발 기술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점유 비율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화 목표 그러면 무조건 높게 잡아가지고 기술만 개발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상 매출에 산출한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상 매출을 무조건 크게 잡으면 기술료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어서 기술료 납부하느라고 허리가 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화 목표에 기재한 점유 비율은 기술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하고 근거도 명확해야 합니다. 점유 비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놓는다면 기술료가 높게 산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료를 낼 수밖에 없고요. 기술료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자, 다음은 사업비 계획은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면평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비 부분이에요. 일단 정부 과제별로 바우처, 멘토링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와 시제품 제작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로 다 쓰면 정부 지원으로 직원들 월급 준다. 인건비가 너무 적고 시제품 제작비가 너무 많으면 외주, 기술개발 돌린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네. 또 기존 인력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규 인력을 덜 쓰겠다고 하면 저 회사는 지금 있는 직원들 배불러주고 말이야. 정부 돈 받아가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안 하고. 기존 인력을 적게 신규 인력을 많이 채용하겠다. 저 회사는 자체 개발 인력이 전혀 없네. 새로 채용해가지고 새로 뽑아야 되는 거네. 기술력이 아직 없구만.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료 구입비 부분은 뭉뚱그려서 조립 부품 구입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 부품 단위별로 예상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시제품 제작 경비,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만 여기에 넣는 게 좋아요. 목업 제작이라든지 PCB 조립,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조금만 들어가면 외주 준다고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비에 연구 활동비에 회계감사를 위한 위탁 정산비를 꼭 넣어야 합니다. 과제 종료 시점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 부분에 시험평가 비용 넣는 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체 평가일 경우에는 없어도 되지만 대면 평가할 때 이 회사는 개발한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는구나. 그리고 간접비 부분에는요.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기업 신용평가 비용, 그리고 기술 임치비 들어가야 되고요. 기술의 성과를 꼭 내겠다라는 관점에서 특허 출원비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공동개발기관이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이 참여기업 간의 비용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사업의 특성별로 사업비를 나누는 비율도 조금씩 다른 게 좋은 구매 조건부 과제, 제품 서비스 과제, 기술 전문 기업.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사업이 R&D 과제로 꼭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까지 2019년 중기부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지였습니다.